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혹시 이런 마음의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자신 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하지 말자.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혹시 내 마음의 소리에 설득되지는 않나요? 어느 시청자분이 고민을 의뢰하셨어요. 가족 중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셨어요. 어떻게 대해줘야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내포된 거라 느껴졌어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들은 내가 자신감 부족한 것도 고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그런 점이 보이면 많이 속상하죠. 저는 이런 문의를 받으면 며칠을 두고두고 생각해 봐요. 제가 최대한 저의 시선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설명해 볼게요. 그래도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긍정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어릴 때 우리는 온전히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를 키우게 되는데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마음이 저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책임지려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강하면 좋겠죠. 자신감 부족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고 칭찬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강해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때 자신감이 절로 생기게 돼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오늘도 웃어줘서 고마워. 이런 느낌의 말들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대단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어요. 자신감은 아주 작은 것으로 쌓아 올리는 자기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은 어떤가요? 크고 웅장한가요? 작고 초라한가요? 저는 집이라면 크기와 화려함보다는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오는 집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지푸라기 집, 나무집, 벽돌집. 이 집들 중에 막내 돼지의 집이 벽돌집이었죠. 벽돌집이 자신감 같은 거라 할 수 있는데요. 벽돌집은 워낙 견고하게 지어져서 늑대가 입김으로 불거나 몸으로 부딪혀도 부숴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 안에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겐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벽돌집으로 된 자신감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감이 급하게 필요해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바위 하나로 집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신감을 키울 땐 차근차근 작은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실천을 스스로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했을 때 가족들에게 큰 공감을 받게 된다면 벽돌 사이사이가 더 견고하게 붙게 됩니다. 물론 자신감 키우기가 스스로 하면 매우 바람직한데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긍정의 말 한마디가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받아요. 저는 몇 년 전 어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건 장점 100개 쓰기였는데요. 저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실천해 버렸어요. 학교 생활에서 경쟁에 시달리는 큰 아이에게 장점 100가지를 써서 줬어요. 처음엔 내가 과연 우리 아이 장점 100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까 장점 1000가지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엄마로부터 자신의 장점 100가지가 쓰여진 종이를 받아든 아이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어요.
뜻밖의 상황이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아이는 자신의 방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장점 100가지를 읽는데 몰입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나한테 장점이 이렇게 많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더 많지 했어요. 아들은 제게 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진심 가득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와 아들의 실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점 100가지에 담긴 내용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그런 걸 썼다는 게 훨씬 아이에게 좋은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써준 자신의 장점 100가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사실 저는 아들의 장점 100가지 쓰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걸 해낸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결국 저도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갖게 하고 그것을 완결함으로 해서 느껴지는 뿌듯함을 맛봤어요. 이렇듯 성취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요. 저는 그걸 스스로 해낸 거고요. 저의 아들은 엄마가 써준 장점 100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좋게 느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엄마가 인정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랑스러웠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이렇듯 자신감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무조건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기운 빠진 상태인데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상의 장점 100가지를 써서 전달한다거나 대상에게 있는 의외의 것을 발견해서 칭찬해 보심이 좋을 듯해요. 작은 실천이 수십 번, 수백 번 쌓여서 자신감이 돼요. 그럴 만한 것을 찾아서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뿐더러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족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만으로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원 걷기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같은 취미를 갖고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함께 무언가를 이룬다는 기쁨도 혼자서 해내는 기쁨만큼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설악산 정상이죠. 대천봉까지 3번을 올랐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였는데요. 매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걸 해낸 나라는 존재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인생에서 혼자는 힘들지만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을 누군가 함께 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자신감은 그런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